14만 4천 불이 되겠네요. 이걸 약 하나로 계산하면 연봉이 한 1억 5천쯤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캐나다에 오시고 싶어 하시고 특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용접사라는 직종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용접을 공부하고 현재까지 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고민들과 제가 선택한 방법, 그리고 캐나다에서 용접사라는 경력을 쌓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캐나다에서 용접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몰라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예전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토론토의 용접학과 관련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CWB 티켓이라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은 캐나다 용접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격증은 크게 4가지 기술로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용접을 하는 형태와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이 기술들은 각 자세, 포지션마다 시험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구분이 되셨으면 제가 바로 어떻게 획득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기술의 수요가 많은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있는 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주고, 그 중에서도 토론토에 있습니다. 이곳의 회사들은 대부분 미그라는 기술과 티그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기술에 대해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기술 면접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 2가지 기술 이외에 다른 기술을 깊이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시간이 되고 돈에,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이 모든 기술들의 각 포지션별 자격증을 모두 획득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고 미그와 티그 기술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기술들의 원리와 기본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어 있고, 커리큘럼 자체가,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 이 기술들은 조금 더 어렵고 다양한 포지션,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들을 요하고 좀 더 특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엔트리 레벨,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그거에 맞게 기술 면접을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기본에 충실하고 기술 종류에 상관없이 용접에 대한 원리만 학교 다닐 때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기술 면접에 통과하고 이후에 회사에서 다양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재빠르게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현재 알루미늄 티그 용접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가장 큰 고민을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용접사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고민하시겠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드실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레드실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캐나다 연방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 중에 가장 공신력 있고 하이 레벨인 기술직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캐나다 내에 있는 회사에서 6,000시간, 약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레드실이라는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캐나다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공인 자격증이 되는 거고요. 이 레드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즉 저니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상 저니맨과 레드실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나다 알버타주는 레드실이 꼭 요구가 되고 연봉 협상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제가 있는 온타리오주라는 주에서는 레드실을 따지 않아도 용접사로서 CWB 티켓만으로도 얼마든지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 가장 가까운 예로 제 코워커, 직장 동료 중에 레드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 용접사들과 비교해서 실력이 월등하게 보이진 않았고요. 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평범했고 심지어 연봉도 동일했습니다. 이 친구는 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어떤 요구를 하면은 매번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는 매번 좋지 않았던 걸로 제가 옆에서 보았고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으나 결국 이 레드실을 가진 이 친구는 레이오프,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고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뭐 레드실이 별거 아니다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레드실을 안 딴 이유는 물론 제가 있는 주에는 필요 없는 상황적 요건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레드실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도 실력 향상이 거의 없고 연봉 인상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레드3라는 자격증을 따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로봇 테크니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ABB라는 용접 로봇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ABB 로봇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로봇은 북미 전역의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봇이고 사실 이 ABB라는 명칭은 이 로봇을 만든 회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로봇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정말 많은 고장과 여러 에러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로봇은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와 C++, C++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처리가 되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로봇 테크니션은 로봇의 바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더해서 용접의 경력과 이해도가 깊으면 로봇 테크니션으로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로봇 테크니션의 연봉이죠. 실제로 제 코워커, 직장 동료 중에 러시아 출신의 로봇 테크니션 동료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당 75불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계산해서 뭐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니까 3,000불이 되겠죠. 게다가 한 달에 뭐 4주로 계산해보면 12,000불이 되겠고요. 1년에 12달로 하면은 14만 4천불이 되겠네요. 이걸 약 하나로 계산하면 연봉이 한 1억 5천쯤 되겠네요. 어떤가요? 이 직종이 괜찮나요, 여러분? 일단 저의 상황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로봇 테크니션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학교를 진학해야 했고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이 없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한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IT 쪽에 있어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제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두 번째 방법도 저한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살짝 먼저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캐나다에 아무 인맥, 아무 연구 없이 혼자 와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고 스스로 터득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하고 정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가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